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실의 전지훈 과장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저희 한국무역협회와 보시다시피 한국무역정보통신 KT넷이 공동으로 이제 주최를 하는 설명회고요. 이번 설명회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은행 그리고 22개 이제 외국한 은행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그 내국신용장 전면 전자화의 3단계 부분에 대한 그 설명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그 전자화가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시행되는 시기는 이제 다다음 달인 10월 달에 10월 2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명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국신용장 근거서류 제출 전자화 등 그 3단계 내국신용장 전면 전자화 제도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때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1, 2단계에 대한 그 주요 내용, 그 다음에 3단계가 도입된 그 도입 배경, 목적, 그리고 3단계의 주요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내국신용장 관련 변경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그 KT넷의 전자무역사업팀의 고병건 부장님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한 1시간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책자 마지막 부분에 저희 무역협회 이제 이비즈 사업 현황이라는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여 분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전체 설명회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린 설문지는 뭐 종료 때쯤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자리에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국신용장 근거서류 제출 전자화 시행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신용장은 이미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계신 것처럼, 이제 수출업자가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그다음에 원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이 대금 지급을 이제 보증하는 국내용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신용장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전자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2년이 흘렀는데 2013년 2월 1일 날 그 개설 신청 그리고 이에 따른 통지를 그 전자무역 기반 시설을 통해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진행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2014년 2월 14일 날 결제를 위해서 그 발행이 필요했던 환어음이 전면 폐지되고 내국신용장 결제를 전자판매대금 추심 의뢰서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2단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 2단계까지 추진하는 그런 저희가 이제 근거 규정은 이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세칙에 따라서 특히 이제 12조, 15조 여기 보시면 16조, 그다음에 운영 절차 22조에 따라서 이런 전면 전자화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을 되었고요. 이제 주된 목적은 이제 무역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그 이런 오프라인으로 발행되는 이런 서류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부담을 덜어드려서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화가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단계까지 추진되면서 구매자 그리고 은행 그다음에 공급자 간 그 개설 통지 그리고 매입 추심 업무가 어떻게 이제 전자무역 기반 시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과정에 대한 흐름도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매자가 개설은행에 내국신용장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개설은행이 공급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공급자가 매입은행에 매입 추심 신청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지금은 전자화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한 그 1, 2단계까지 추진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일단은 2013년 2월 1단계 추진은 개설은행과 구매자 사이에 구매자가 개설은행에 신용장을 개설을 요청을 하고 통지하는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1단계 범위라고 하시면, 2단계는 개설은행과 구매자뿐만 아니라 매입은행, 그다음에 공급자까지 포함된 전 범위에 대해서 전자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통지가 공급자에게로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물품 수령 증명서 발행을 구매자가 해서 그거를 공급자가 받는 것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요 근거 서류를 일부를 이제 매입 추심 의뢰의 근거 자료로서 제공을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매입은행에 매입 추심을 접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전자화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각각 구매업체, 즉 개설 의뢰인, 그리고 공급업체, 즉 수혜자 쪽으로 나눠가지고 저희 전자무역 기반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 2단계 전자화가 됨으로써 지금까지의 업무 개선 효과는 다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무역업체 부분과 관계기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요 전자화의 주된 추진 목적이었던 무역업체의 그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 따른 그런 결과로서 구매업체는 종이서류 발급, 그다음에 은행 방문에 대한 불편 해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비용 절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급자에게 통지가 전자화로 됨으로써 오프라인 전달 비용이 마찬가지로 절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종이서류 발급, 그다음에 은행 방문에 대한 다른 불편이 해소되었고 비용이 마찬가지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물품 대금의 신속한 회수가 일어나게 되었고 내국신용장 통지에서 매입 신청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계적으로 이제 국세청에 그런 내국신용장 제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면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내국신용장 거래 내역 전자적 관리로 행정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나 한국은행은 이런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다음에 내국신용장 이용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수출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 활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창구 발급 관련 비용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이 일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 로컬 특히 내국신용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화가 추진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무역업계와 그 다음에 은행 그런 실무자 협의회를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몇 가지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도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업계 입장에서 요 구매자 입장에서 내국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개설 근거 서류로서 물품 매도 확약서 등을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전자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업체에서 특히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그런 매입 추심 신청에 대한 매입은행에 접수를 했을 때 그 접수 결과, 그다음에 그걸 심사한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알림 서비스가 또 부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알림 서비스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매입 추심 근거 서류를 이제 또 이제 공급자가 이제 매입 신청 시 제출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부만 요 키값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전체 서류에 대한 원본 자체는 이제 미제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추후 어떤 심사 업무 수행에 은행이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업계의 의견, 그다음에 은행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단계가 이제 추진이 올해 이제 그 초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3단계가 추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근거서류 제출 전자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행 운영 세칙에 따라가지고 그런 관련 규정도 준수하고 그다음에 업체의 그런 불편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근거서류 제출 전자화가 추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지 기능이 지금도 되고 있긴 한데 그런 매입 추심에 대한 심사 결과, 그다음에 매입 접수 결과 정도가 이제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을 일부 개선을 해서 실시간 통지 등 기능 고도화를 추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이동 중에 업무 사무실에 앉아 계실 때뿐만 아니라 어떤 출장을 가거나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요번에 3단계의 그런 고도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내국신용장 전자화 3단계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6가지 정도로 크게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킨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근거서류 제출 전제화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 내국신용장 개설, 그리고 매입 추심, 근거서류 은행 제출이 전제화되고요. 그다음에 개설 매입 추심 의뢰 시 전자무역 기반 시설에 보관 중인 근거서류를 은행에 전자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거서류 제출 전자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급자 업무 절차 개선 부분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내국신용장 통지 전자화가 확대되고요. 판매 대금 추심을해서 은행 접수 결과 통지, 그다음에 부도 통지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물품 수령 증명서 삭제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고 전자 세금 계산서 편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 업무 절차 개선 부분에서는 그 구매자용 대시보드 및 업무 진행 현황이 제공되고 공급자의 매입 추심 처리 결과가 구매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물품 수령 증명서 업무가 개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모바일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는 유로칼 내국신용장 서비스의 주요 업무를 모바일로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알람 및 조회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 밖에 수출 실적 증명 신청 발급 전자화 그리고 전자문서 표준화도 이번 내국신용장 전자화 3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KT넷에서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